오늘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MBA를 다녔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기업 입사하자마자 MBA를 시작한 이유, 입학 과정, 학기 중 생활, 수강 과목, 논문, 그리고 MBA가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대학교 때도 광고홍보학과, 광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공모전 대회 활동도 다 마케팅 분야로 초점을 맞췄고 취업 준비할 때에도 주로 마케팅 직무를 지원했었어요. 하지만 대기업 공채다 보니 막상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해 처음 배치를 받은 부서는 영업 쪽 부서였습니다. 물론 몇 년 후 회사 안에서 원하는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있었겠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길이 영영 멀어질까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커리어 목표와 멀어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어서 뭐라도 끈을 연결시켜 놓으려고 했었습니다. 11년 전 그리고 신입사원으로서는 회사 다니면서 마케팅 관련 대외 활동은 할 수 없었고 부업은 더더욱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MBA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잠시 영업 쪽에서 일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마케팅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영업 쪽 부서에서 3년 정도가 흐르고 부서 이동의 기회가 왔을 때 팀장님 민 인사 담당자분께 마케팅을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그 근거로 MBA를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성대 등 다양한 대학에서 경영 MBA를 운영 중이었고 그중 내가 원하는 분야에 적합한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수능처럼 GRE, GMAT, TOEFL, IELTS 시험을 봐서 점수에 맞춰서 가야 하는 미국 대학원과 달리 우리나라 대학원의 경우 MBA 입학 과정은 상대적으로 수월했습니다. 연 2회 3월, 9월 입학에 맞춰서 몇 달 전 지원서를 제출하고 서류가 합격되면 교수님들께 면접을 보면 됩니다. MBA 입학 과정에서 주로 보는 항목은 학부, 학교, 학부 때 성적, 현재 다니는 회사, 학생의 의지 등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사실 회사 규모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MBA 교수님들께서는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회사의 핵심 인재 대상으로 회사 차원에서 보내주는 MBA가 아닌 이상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MBA를 다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매주 주중 이틀을 퇴근하고 학교에 가서 3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집에 올 수 있었고 야근이나 회식을 해야 하는 날에는 수업을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요하면 주말에도 거의 하루 종일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과제가 있거나 시험 기간에는 수업이 없는 날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짬을 내야 하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팀 선배님들의 무한 배려 덕분에 야근을 하거나 회식이 잡힐 때면 꼭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제게 빨리 학교 가라고 회사에서 내쫓으시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같은 팀원이 일찍 퇴근해버리면 남은 팀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지는데도 제가 혹시라도 수업에 늦을까 먼저 걱정해주시는 팀 선배님들 덕분에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영학, 개론 등 학부 때 들었던 과목이 몇 인정되긴 했지만 회계, 재무, 인사, 마케팅 등 경영학 기초 수업을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부 때에는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아서 공부하고 암기해야 하는 머나먼 나라의 학문 중 하나일 뿐이었는데 막상 회사를 다니면서 회계, 재무, 인사, 마케팅 등 과목을 다시 들으니까 회사의 상황을 대입해볼 수 있어서 좀 더 체감이 되고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학문이라도 실무적인 관점과 학문적인 관점을 동시에 생각하게 되니까 수업을 들을 때 이해도 빨라지고 회사 생활할 때에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맡은 업무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볼 수 있으니까요. 회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느낌? 사실 이수학점을 다 채우고 논문 학기에 돌입할 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논문 학기는 그전까지의 수업만 들었던 학기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우선 논문 쓰는 순서로만 보면 논문 주제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주제 선정, 연구계획서 1차 심사, 서베이 및 분석, 2차 심사, 논문 작성, 논문 제본 및 제출 요 순서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봐야 하는 논문의 양도 어마어마하고 고민해야 되는 시간도 많지만 이에 비해서 각 단계의 마감 기한이 촉박해서 6개월 안에 모든 과정을 끝내기는 어렵고 최소 1년은 잡아야 하더라고요. 특히 회사 다니면서 수업은 그럭저럭 시간을 쪼개며 빠듯하게 다닐 수 있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6개월 만에 논문을 쓴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논문 학기 때에는 엄청나게 바쁜 부서로 이동했을 때라 평균 퇴근 시간이 11시에 주말까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회사와 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논문은 MBA의 피날레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석사학위를 위해 논문을 쓰려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
선행연구 사례조사를 할 때에는 구글 스콜라를 이용해 관련 분야 저널을 많이 찾아봤고 학교 도서관을 구글 스콜라에 연동을 해놓으면 더 많은 논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논문, 통계 데이터, 뉴스기사 링크 등을 노션에다 정리하면서 사전 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 덕분에 심사와 발표 자료를 만들 때나 논문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7, 8년 전 처음에는 인공지능 등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했더니 관련 선행연구도 많지 않고 범위도 방대해서 사전 조사를 할 때 애를 많이 먹었는데 좀 더 선행연구가 많으면서 트렌드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니 선행연구도 많고 관련 자료도 많아서 더 편했습니다. 주제를 선정할 때 관심 있는 분야도 좋지만 선행연구가 많아서 참고할 만한 논문이 많은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론적 배경, 가설 설정, 연구 방법까지는 선행연구에 기반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어 교수님께 심사를 받아야 그 다음 단계인 서베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서베이가 논문을 쓰는 전체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통계학과 서베이 진행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저는 그 전에 동기들과 함께 사회조사 분석가라고 통계 관련 자격증을 땄었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했고 실제 회사를 다닐 때에도 마케팅 직무로 간 뒤에는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 소비자 조사를 밥 먹듯이 했었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까다로운 작업이었고 소비자 조사뿐만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SPSS와 아모스를 통해 분석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더하고 빼면서 가설을 검증했고 모든 가설이 채택되지 않아도 되기에 일부 가설은 기각된 채로 분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베이 결과 및 분석을 중심으로 2차 심사 발표도 진행하고 통과가 되면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고 완성된 논문을 컨펌받아 제본까지 진행하고 도서관에 제출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6개월 정도가 걸렸고 이 과정 동안 정말 촘촘하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수차례 행정실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교수님 사인도 받아야 하고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를 다니면서 MBA를 다니시고 논문까지 쓰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MBA가 내 인생에 과연 도움이 됐나?를 살펴보면 제가 생각한 답변은 어느 정도 그렇다입니다. 사실 노라고 하기엔 얻은 것도 많고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회사 다니면서 MBA를 다닌 것에 대한 장점은 첫 번째로 부서 이동 시 원하는 분야에 대해 어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하진 않아요. 영업 쪽 부서에 있다가 결국 내가 그토록 원하던 마케팅 부서로 옮길 수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MBA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영업 쪽 부서에 있었지만 일을 열심히 했고 업무 관련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서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를 좋게 봐주신 임원분 및 팀장님께서는 제 성향이 영업보다는 마케팅에 더 어울린다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느끼셨는지 정말 감사하게도 마케팅 부서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MBA도 수많은 이유 중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어쨌든 원하지도 않은 부서일지라도 맡은 일에 열심히 하고 플러스 알파를 하려는 열정적인 제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실제 업무를 진행할 때 좀 더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주어진 일만 하면 그 일에만 시야가 좁혀져서 매몰될 수 있겠지만 재무, 회계, 마케팅, HR 등 경영학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일을 진행하니 좀 더 넓은 시야로 업무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 일로 야기되는 영향은 어떤지까지 생각할 수 있었고 일을 처리할 때에도 감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논리적으로 해결하니 스스로 업무 역량이 성장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직 저는 써먹지 않았지만 이직할 때 가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이직은 못했지만 어쨌든 회사 다니면서 MBA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커리어에 대한 열정, 전문성, 그리고 성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직할 때 MBA 경력이 없는 지원자보다는 MBA를 마친 사람이 좀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회사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가 아닌 이상 다른 회사 사람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죠. 하지만 일반 대학원과 달리 경영대학원은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동종업계 종사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할 때에도 다른 회사 사람들의 케이스 발표를 들으면서 시야를 넓힐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의 해결책을 얻기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동종업계 종사자분들과 친해지니 콜라보 마케팅도 할 수 있었고 이직의 기회를 제안받기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MBA는 커리어 빌딩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도움 대비 들어가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MBA를 하실 분들은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커리어 욕심, 시간적 여유 등을 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학교도 원하는 분야에 적합한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성실하게 다닐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